취업 환경 변화, 뭐, 취업 준비 실태, 뭐, 기존적으로 섭외 중심의, 취업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사 후 조직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쪽에서, 신입사원의 인재상이 적합하냐, 뭐, 상공회의소에서 전년도에,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랬더만은 90% 이상이, 그러면 아주 적합하다. 내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입사시킨 이후에 역할을 분담해 보니까 아주 역할을 잘하더라 하는 비율이 7.9%입니다. 그 다음에 70% 내지 90% 정도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이해는 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뭐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받으면서 수행할 수 있더라 하는 비율이 16.7%입니다. 뭐 두 비율을 합치게 되면 한 23% 정도가 뭐 그나마 채용을 했더만은 뭐 적당하더라. 웬만큼은 활용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나머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50 내지 70% 뭐 알듯말듯하다. 꼭 필요한 뭐 어떤 채용 과정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채용을 시켰더만은 뭐 실질적으로 업무를 역할을 해보니까 그러하지 못하더라. 다소 실망스럽더라 하는 내용이 50 내지 70% 정도는 뭐 인재상으로 적합하다 하는 비율이 28.9%입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이하다.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저 사람을 어떤 그 입사 전형을 통해서 통과됐는지 그조차도 모르겠다 하는 유형의 어떤 개념이 4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비율이 뭐 우리 어떤 조직하고 잘 안 맞다. 우리 기업이 지향하는 어떤 역할, 인재상, 가치관, 하는 어떤 뭐 행동, 어떤 패러다임들이 일치되어 나타나지 못하더라.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부족한 역량은 뭐냐? 이 또 상공회의소 전년도에 조사했던 결과 내용이 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53.4%. 물론 뭐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겠죠. 여기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어떤 개념은 하나의 또 운영 프로세스적인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적응력 형태, 또 업무에 대한 이해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학교에서 배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컨셉에만 이끌려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두 번째 어떤 내용도 뭐 이론에 편중되어 있다. 28.9%가 되고, 입사 어떤 사교육, 뭐 입사 사교육,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적정했던 영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다녔다든지,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어떤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서는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뭐 트레이닝 해가지고 입사를 했지, 뭐 실제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어떤 이런 부분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 뭐 사교육을 받으면서도 준비했던 어떤 부분이 전혀 이질적인 어떤 부분, 기업의 업무 어떤 프로세스하고 관계없는 어떤 이런 내용만 그 교육을 받고 입사를 했더라.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가보호, 뭐 이건 상당히 이제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도 뭐 7.5% 많은 비율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어떤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너무 이론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비율이 절대 어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업을 이해하고 역량의 어떤 로드맵을 설정해야 된다. 내가 선택하는 직업에 지향하는 어떤 그 직업과 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이 향후 성장 발전 또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포커스적인 어떤 기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역량을 관리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또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해 가야 될 거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성공 전략에는 직업 분야,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내 인생과 동일한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갈
어떤 직업 분야를 명확하게 선정해야 됐다. 보통 기업에서 재직 어떤 현황을 볼 때 재직 연수, 뭐 취업자들의 취업 후 재직 패턴을 볼 때 3, 7, 3, 7, 1, 3, 7, 뭐 이런 어떤 그 패턴을 주었습니다. 3, 7은 뭐냐? 3월, 7월, 3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어떤 자료에 보통 한 20% 내외가 아까 1년 이내에 이직한다는 비율이 30.4%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3, 4개월에 이직하는 비율이 거진 20% 정도 된다. 한 17, 8%에서 20% 정도가 3, 4월 전후로 이직한다. 나머지 7월달에 또 중점적으로 이직한다. 여기에는 뭐 그냥 분위기적으로 내 어떤 컨셉에 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또는 이제 뭐 그룹 어떤 공채 같은 데는 이제 입사를 한 이후에 어떤 이제 사업 분야별로 또는 이제 계열사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도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계열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계열사에서도 내가 원하는 업무 분야가 아니다 이거죠. 왜? 포괄적으로 자기가 어떤 직업에 대한 명확한 분야를 선택해서 자기가 지원한 게 아니라 그 그룹이라는 하나 어떤 포괄적인 어떤 사업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그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즉 내가 선호하는 기대했던 그런 분야가 아니다. 그럼 3월 이내에 거진 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7월 달에 이직하는 어떤 특성은 뭐냐? 뭐 업무 한번 적응해보자. 내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았든 어떤 어렵게 취업을 했으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적응해서 내 역할을 실현해보자. 뭐 경력을 쌓아보자.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근무하다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이제 능력을 요구하는데 내가 이 능력을 산출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또 조직에서 했던 내한테 기대치와 내가 수행해야 될 어떤 계획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때는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7월 정도 되면 이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갈등이 생깁니다. 이 어떤 지원에서도. 그럼 막 7개월 정도 견뎠으니까 뭐 퇴직금이는 단위 받고 이직하자. 해서 이직하는 형태가 1년 차에 다소 또 높은 어떤 비율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3년. 3년 차는, 이제 3년 정도 되면 여기서 더 있을 건가, 이제 직업의 비전에 연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업 비전. 이 업무가 정말 내한테 맞는 직업일까? 이 기업이, 내 어떤 사업 분야가 이 기업에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중요한 어떤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직업 비전과 연계되고, 여기에는 퇴직금과 연계되고, 여기에는 뭐 직무 적응과 연계되고, 여기에는 조직 분위기하고 연계됩니다. 그래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거진 이직이 하고자 하고, 또 7개월 전에는 적응이 된다 안 된다 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년 차는 뭐 퇴직금만 받고 이직하자 하는 어떤 형태로서 1년 동안 꾹꾹 뭐 참고 견디다가 이제 1년이 경계가 되면 이제 이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차, 그 다음에 7년 차. 7년 차는 정말 자기 어떤 하나의 어떤 평생 직업으로서 또 다른 어떤 성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요거는 어떤 그 직업 비전이 아니라 뭐 어떤 성진성급과 관계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 조직에서 뭐 성진성급이 잘 됐다. 그럼 이제 다른 데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데 이 조직에서 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그 입사 동기보다는 또는 후배들보다는 성질이 늦다 이거죠. 늦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좌절하게 되고, 이런 어떤 형태로 견디다가 뭐 대기업에서 좀 규모가 적은 기업으로 뭐 승진을 해가면서 이직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급료가 연봉이 더 높은 어떤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패턴이 하나의 어떤 그 기본 어떤 패턴으로, 요 어떤 패턴, 물론 나머지 어떤 그 연차 기간에도 다수의 어떤 그 뭐 여러 어떤 요인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퇴직을 하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월, 7월, 1년, 3년, 7년, 요 어떤 패턴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른 어떤 기간보다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 대부분 이직하는 어떤 그런 형태는 그 직업 어떤 분야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다음 이제 업무 이제 역량 관리. 아까 이제 7개월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7개월에 과연 조직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할과 내가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어떤 갭이 너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내가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뭐 또 다른 노력을 해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 이런 현상으로 아까 7개월 전후에서 7개월 또는 1년 차에서 이직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적성과 인성, 스펙.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되는 내용. 스펙도 하나의 어떤 기본 요건이죠. 이게 하나의 어떤 경쟁력이 아니고 스펙이 기본 요건은 됩니다. 경쟁력은 절대 아니다. 경쟁력은 어떤 업무 어떤 역량이 어떤 경쟁력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사항이 뭐냐? 내가 그 기업의 인재상과 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준하지 않을 때는 비슷하지 않을 때는 요구하는 분야가 전혀 이질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기업에 지원해봤자 뭐 취업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인재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업무 목표와 성과, 뭐 어떤 목표를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어떤 패턴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 중심의 어떤 학교 어떤 교육이 실제 이제 직장에서 많은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 어떤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운영 또는 시스템적인 프로세스적인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 그 다음 기업에서는 생산성과 혁신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혁신 어떤 변화되는 물론 이제 요즘 뭐 젊은 어떤 세대들 창의적이고 변화 중심의 어떤 혁신적인 이런 어떤 마인드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어떤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출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혁신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뒷받침해 주는 혁신이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비효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조직에서 어떤 그 성과를 지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성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역행하게 되는 기업 문화를 이질화시키는 뭐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우 중심의 성과 중심의 처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 역량 중심의 채용 환경, 따라서 어떤 실무 경력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신입 사원일 때도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 그 다음에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도 뭐 인턴, 아르바이트 잡들이 다수 이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업종 선택도 중요하다. 물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아주 뭐 다양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어떤 생활 용돈을 뭐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뭐 봉사하는 이런 어떤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어떤 역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어떤 단면하고 시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뭐 어떤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뭐 가정적이든 내 개인적이든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수입을 가지고 아주 뭐 요긴하게 활용이 된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나 조금 여유 있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어떤 직업하고 연계된, 직업하고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 분야, 취업 예상, 뭐 직업 분야를 고려해서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아르바이트도 사회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물론 뭐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서 뭐 편의점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어떤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뭐 제가 그런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 역할, 하루에 시급이든 뭐 1급이든 그 수익을 위한 어떤 내 역할 제공이 아니라 하루에 분석적인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손님의 어떤 패턴, 유형,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고객이 요구하고 어떤 서비스는 부정적인 어떤 뭐 이미지를 전달 받게 된다든지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운영 체계, 관리 체계, 뭐 어떤 시간대별로 하나의 어떤 뭐 또는 고객의 어떤 유형별로 뭐 식사의 어떤 선택 패턴은 어떠한가 이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분석적인 어떤 스킬을 익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 그런 어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판독하는 데 접근은 좀 불가능하더라도 육안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손님들의 어떤 패턴, 시간대별로 어떤 유형, 선택하는 어떤 그 상품의 어떤 속성 이런 부분을 뭐 하루에 일과 마치고 가서 일기 쓰듯이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어떤 뭐 어떤 감각 속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인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와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 꼭 향후 취업 예상 직업 분야가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석적인 어떤 개념은 어느 부분에서도 활용이 된다. 또 이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분석적인 어떤 자세가 형성됐을 때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자세가 그 분야에서도 같이 연계가 된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높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입사원 역할 변화, 결국 뭐 옛날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되면 뭐 장기 근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입사원에서 입사하게 되면 뭐 요건 이제 뭐 초급 관리죠. 초급 관리, 요거는 중급 관리, 요거는 이제 뭐 고급 관리. 고급 관리는 뭐 보통 이제 팀장 이상, 부장 이상 뭐 이런 어떤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육성을 시켜줬습니다. 숙서 그러면 10년 내지 뭐 한 15년, 더 길게는 뭐 20년 내지 30년, 뭐 정년퇴, 어디까지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다 이거죠. 이럴 때는 이 기간이 3년 내지 4년 교육시킨다 이거죠. 뭐 업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관계없다 이거죠. 왜? 이 기간에 배워가지고 이 기간에 얼마든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래는 어떻게 됩니까? 뭐 입사한 이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후에 아까 앞에서 보신 바대로 한 3개월 이내에 퇴직해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7개월 정도 돼가지고 퇴직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년 돼가지고 퇴직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관리했던, 교육했던, 지급했던 비용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투입과 산출의 어떤 균형성, 적게도 균형성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플러스 급부가 추가죠. 그래서 인적자원을 채용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어떤 투자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입사한 이후에 뭐 3개월, 7개월, 1년 이내에 뭐 또는 뭐 3년 정도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기본 어떤 투입대 산출의 어떤 균형은 아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다. 보통 한 4년,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초반에 적응 어떤 과정에 산출해 주지 못했던 어떤 역할들도 그 이후 어떤 단계에서 이제 기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정 어떤 적정한 어떤 어떤 기간이다, 근무 기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4년 이상을 근무를 해주는 어떤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할 때는 기업에서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신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업무 이해력이 높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성과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이만큼 주더라도 기간적으로는 한 3개월 만에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근무해주고 퇴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기본 역할은 다 해줬다 이거죠. 연봉만큼, 월급만큼은 다 어떤 산출적인 어떤 가치가 실현되지니까 그 기업에서는 뭐 전혀 물론 이제 채용 또는 채용 어떤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비용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더라도 나머지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뭐 운영 어떤 급여라든지 복지 비용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고졸 어떤 출신하고 대졸 출신하고 어떤 급여 어떤 비용 가정에서 초반에는 대졸 훨씬 높죠. 근데 이제 고졸인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대학교에 대한 학자금이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 대학생들은 학자금이 투입되는 어떤 기간에도 여기는 수익이 실현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때냐 한 7년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13년, 대학교 졸업하고는 7년, 요 형태에서 손익분기점에서 거진 교차가 이루어진답니다. 초반에는 이제 물론 이게 조금 뭐 여기서 비용이 들어갈 때는 이제 수익이 발생되니까 하다가 높다가 여기서는 이제 초반에 이제 높다가 거진 한 13년쯤 되지만 30쯤 되지만 거진 뭐 수평적인 어떤 형태고 그 이후 어떤 시점부터는 대졸 어떤 그 임금의 어떤 포지션이 높게 된다. 그 마찬가지로 뭐 대졸자들은 7년 이후에 돼야만 적정 어떤 수준의 뭐 어떤 산출을 기여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 어떤 그 역할의 변화가 옛날에는 좀 육성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적어도 뭐 2개월 이후부터는 어떤 생산적인 어떤 기여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와 업무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 그지 뭐 2개월 이후부터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역량과 표준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 안정성과 우수 인재로 성장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초반부터 업무 적응이 잘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 적응력이 높고 그 다음에 업무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뭐 협동 단계성, 그 다음에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수 인재로 설정을 해서 계속 이제 육성시키기 위한 준비 또는 교육 훈련을 투입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뭐 제대로 역할이 안 되진다. 크게 뭐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큰 효용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지 뭐 그 사람한테는 어떤 관리 대상에서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 잠재성이 높고 역할을 잘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계속 교육 훈련을 시켜주면 뭐 100을 투입하게 되면 130, 150을 산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인력 중심으로 관리를 하겠죠. 그건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하다. 그 다음에 항상의 과제, 직업의 어떤 비전, 우선 직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좀 더 높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령 입사한 이후에 업무 적응이 안 되더라도 3개월에서 뭐 또는 1년에 뭐 30점, 뭐 30 어떤 프로 가량이 이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에서 성장하겠다. 혹시 또 다른 분야다. 내가 기대했던 어떤 분야 또는 전공 분야하고 다르다. 그럼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학습을 하고 기존 어떤 전공이 있고, 기존 전공이 있고, 이거는 새로운 분야에서 뭐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만큼 전공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고, 두 개 분야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어떤 시각적이나 감각, 뭐 영향적으로 아주 폭넓게 자기 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뭐 이런 어떤 전제 조건 속에서 기업은 이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 그 기업에서 뭐 같은 업종이라도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적 패턴이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 어떤 선박에 대한 건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그 삼성중공업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대우 뭐 조선도 있습니다. 대우 조선도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세계 기업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같은 조선 분야가 되더라도 현대중공업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인적 모델은 예를 들어서 네모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뭐 마른 목걸이다. 그럼 대우중공업은 영포다. 각각 다릅니다. 요구하는 하나의 어떤 뭐 인성과 어떤 적성의 어떤 패턴, 뭐 능력은 다 같이 요구하겠죠. 왜?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그 현대중공업의 그 조선 분야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선호하는 이런 어떤 인적 모델링 상을 신입사원에서 제시해 준다. 아마 썩 선호하지 못할 거다. 물론 뭐 중견직이다. 그 이상의 어떤 관리직에서는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쪽에 어떤 경험을 이쪽에 연계시키고 또 이쪽에 어떤 경험을 뭐 이쪽에 어떤 연계시키고 뭐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어떤 특성에서 속성에서 그다음 기업 문화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어떤
업무 능력을 전문화된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일 때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패턴대로 자기 어떤 관리를 해 가야 된다. 지금 어떤 능력 관리, 조직 어떤 정력 개발, 자기 이미지 어떤 최적화. 이미지도 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적성이 뛰어나고 어떤 일만 시켜주든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아니고 또 뭐 외적으로 예쁜, 건강한 또는 뭐 아주 정열적인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성실히 어떤 이런 역할을 준비해 왔다. 그래서 이만큼 갖췄다. 이걸 연계시켜서 나타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 성과 추진력, 기업의 어떤 가치성, 그다음 직업의식, 핵심 역량, 사회적 어떤 책임감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다음 이제 직무분야 조직 적응력은 적성과 능력. 능력 유구하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농업, 공업, 그다음에 뭐 상업, 뭐 농공상을 다 전공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대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상호 융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역할들을 뭐 실현할 수 있더라. 그게 능력의 융합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응용해서 또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 문화의 수용력, 조직 몰입, 업무 동기 앞에서도 말씀드린 어떤 과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겠습니다. 보통 뭐 지난번에도 한번 간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1단계에서는 기업 문화에 잘 적응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인력들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어떤 조직이 변화되도록 또는 조직원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응해 주도록 관리해 주도록 요구한다 그죠. 어떻게 한 팀에 9명, 10명, 많은 경우는 14, 15명이 개인별로 모두 어떤 개인차가 다 달리 구분되는데 어떻게 그 특성대로 그러면 다 그렇게 대응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어떤 조직은 콩가루 집안하고 마찬가지다. 어떤 융합이라는 하나의 핵심 어떤 기준이 없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하나의 특정 개인별로 어떤 존재성을 인정해주기에 상당히 애를 쓴다. 결국 팀이라는 하나의 어떤 중심체, 팀이라는 조직이라는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역할 속에 자기가 적응해 가야 된다. 자기가 잘 갖추고 있는 부분하고 조직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특성이 일치되어 있을 때는 그걸 활성화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 업무의 어떤 시스템하고 내가 이질되어 있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게 적응해 갈 수밖에 없다. 아까 다른 어떤 선행 경험이 짧은 어떤 기간에 선행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깊이 한다. 왜? B 회사에 취업을 한 이후에도 여기서 A 회사의 형태를 자꾸 대비합니다. 저쪽 회사는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랬느냐? 누구든지 자기 편한 대로 왜 업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표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조직의 틀 속에서 우선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행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익히는 어떤 내용에 저쪽에는 저기 더 다단면 같은데 여기는 B라서 더 나쁜 것 같다. 이 기업은 이 기업대로 B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특성 속에서 이 내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거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에 빠진다. 자기 어떤 혼돈에 빠져가지고 업무를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짧은 어떤 기간에 경험들은 오히려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다. 어쨌든 1단계가 기업의 어떤 적응해가는 단계다. 2단계는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7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1단계는 한 3개월 이내에 한 1월에서 2월 이내 적응 행동. 2단계는 보통 3월에서 한 7월 이내에는 표준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업무 방법에 대해서 익히고
그에 관련됐던 성과를 실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3개월부터는 적어도 자기 어떤 기본 역할은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이 어떤 전문화는 뭐 한 1년 이후부터 한 3년 이 어떤 기간에 요거는 뭐 입사한 한참 이후에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조직 내에서 입사한 이후에 그 학습을 해도 추가 학습을 해도 됩니다. 입사 후 추가 학습. 입사 후 뭐 추가 학습을 해도 뭐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전문 능력이나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은. 그러나 요 부분 3월에서 7월에 필요한 이 내용은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행학습. 그 다음 여기에는 1, 2월 달에 업무 적용 행동은 이 선행학습됐던 내용, 업무 역할에 대해서, 업무 역량이죠. 역량 또는 능력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되고 이걸 토대로 여기서 적응해 가야 되지. 이거는 텅 비어 있고 그냥 단순하게 뭐 로봇 같이 어떤 그런 어떤 뭐 조직 분위기 휩쓸려 간다. 그럼 자기 주체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된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자기 이력서를 이런 관점에서 표현하고 자기 소개를 표현하고 면접에 응해야 되지. 어떤 그 조직 적응력 아까 3월 뭐 1, 2월에 조직 적응력 3월에서 7월 어떤 직무 어떤 수행 역할 내용 뭐 이거는 이제 전문 능력이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 뭐 추가 학습을 하도 관계 없다고 할 수. 요 두 개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서 표현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소설 쓰듯이 수필 쓰듯이 어떤 포준 어떤 FM대로 아무리 짝 썼다. 그 사람들 바봅니까? 적어도 그 조직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되는 어떤 기업이다. 과장이다. 그러면 보통 한 10년에서 뭐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뭐 기업이 또 아주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뭐 6, 7년 만에 어떤 과장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한참 뭐 이후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적어도 이 중에 만일 인사 관련 업무를 5년만 봤다고 하겠습니다. 5년. 그러면 3,000명이 돼서 5년 동안 검토를 했다. 뭐 배치, 승진,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채용. 3,000명은 다는 채용은 안 하더라도, 5년 동안, 자기가 인사했던 담당 업무를 5년 동안 3,000명이 다는 채용하지 않더라도 3,0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승진 선급, 직무 어떤 배치, 어떤 평가. 그러면 5년 동안 15,000명입니다. 355, 15,000명. 15,000명을 관리했다는 입장인데, 한 사람은 하더라도 신입사원 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견직일 때하고 또 어떤 고급 어떤 사원일 때하고 관리했던 기준과 평가 어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 트레이닝했던 사람이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역량을 측정했던 사람이 신입사원 그 어떤 것 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내용 면접에서 던지는 메시지 그 제대로 판단 못하겠습니까? 물론 임원이 들어왔다 팀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벌써 다르죠. 7년 13년 그럼 13년 같은 건 3만 9천 명 정도 3만 9천 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뭐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어떤 기업들을 뭐 직무 분석 조직 진단 뭐 인적 자원 어떤 개발 컨설팅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지 뭐 선입감적으로 아니라 기본 어떤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그 사람의 이미지에 딱 연계돼가지고 딱 분류해내는데 그지 뭐 3초 내지 5초 이내에 좀 많이 걸리더라도 한 1분 이내에 그 사람의 모든 속성을 능력적인 어떤 단위까지 다 분류해내는 물론 상호 입만 딱 다물고 얼굴만 딱 치다보고 있으면 그건 파악을 안 되겠죠. 어떤 과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 때 한 1분 정도만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여기에 제시되는 어떤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되더라. 왜? 어떤 선행 경험적인 어떤 형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응하는 형태가 어떤 FM적인 어떤 틀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어도 이 두 가지, 첫 단계, 두 단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걸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